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2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으로 모레부터 학교 급식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는 단체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광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등에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에는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4천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학교를 비우게 돼 안타깝다면서 학부모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노동의 대가로 한여님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 지부장입니다. 무럭무럭 자라 사회에 나갈 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교육청은 파업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단축 수업이나 대체 급식 등 자체적인 대책을 일선 학교에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임금제 김선욱 광주시 교육청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대정부 투쟁 성격이 굉장히 강한 파업입니다. 광주에서는 5개 구청 공무직 노조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직만 차별하는 퇴직금제도 개선하라! 오는 9일에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잇따르는 파업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입니다. 파기됐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연쇄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우레탄이나 인조 잔디로 시공된 광주 지역 학교 운동장에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폐쇄 조치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정기검사에서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운동장 19곳을 즉시 폐쇄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폐쇄된 시설들은 3년 전 전수조사 때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거나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곳입니다. 이번 달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에 광주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4천여 가구로 경기 16,000여 가구, 서울 5천여 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이유는 분양가 상승과 청약 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광주 세계수영대회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지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제수영연맹 피나가 정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선수 등록 기간은 지난달 24일까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이 시한은 좀 더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참가 의사만 미리 밝힌다면 대회 개막 전까지 출전 선수 등록을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주종목이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이라는 점에서 대진표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수영연맹 측에서 이달주 광주수영대회 조직위 본부장입니다. 하게 되면 특별 조항을 발의를 해서 그 등록을 받아주겠다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이용섭 광주시장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싶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문화 교류와 이용석 소통이 광주시장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활짝 여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측의 참가를 기대하며 개막식 600여 석을 비워뒀던 광주시. 올해 수영 대회에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입장권 판매율도 90%에 육박했는데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수영대회 감상법을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수영의 꽃으로 불리는 경영 종목에 대해서 송정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수영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영 종목은 100분의 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집니다. 터치패드를 누가 먼저 찍느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선수들이 임효택 수영대회 조직이 경기정책 자문관입니다. 신기록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준비를 했는지 등등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전망 속에서 박정감 있는 대회를 참여하고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더욱더 즐거운. 이번 광주 수영대회에서 경영 종목은 50m 단거리부터 1500m 장거리까지 4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전체 금메달 개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영 종목에서 눈여겨볼 선수는 단연 카엘렙 드레셀 선수로 지난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7관왕에 올라 펠프스 D를 이어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순양 선수와 미국 여자대표 선수인 KT 레데키 선수 역시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몇 개나 획득하는지 관심사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김서영과 임다솔 선수가 메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서영 선수는 지난해 아시아 경기대회 개인 혼영 2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임다솔 선수는 100m 배영 종목에서 최근 연이어 한국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경영은 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종목이다 보니 영법이 발전돼 왔고 수영복에도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1998년 등장한 전신 수영복은 한 해 100개가 넘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도왔고 결국 기술 도핑이라는 말까지 나와 2010년부터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부력의 영향을 김영관 전남대 체육교육과 부교수입니다. 그 재질이 방수 코팅된 재질이기 때문에 실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대략 1분 30초에서 2분 사이 동안에는 물이 완전히 흡수가 안 되거든요. 수영의 꽃이라 불리며 전 세계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경영 종목.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선수가 스타덤에 오를지 전 세계 수영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주항공이 무안 후쿠오카 신규 노선을 취항하면서 무안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정기편이 주 47편으로 늘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부터 무안공항과 일본 후쿠오카를 잇는 노선에 주 4회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정기편은 주 43편에서 47편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후쿠오카 정기 노선의 취향에 맞춰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의 맞춤형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방은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순천 30도 등 26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 이상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 남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2013년 완공 이후 수질 오염 논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월에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호 중에서 3개는 철거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최종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은 다음 달 국가물관리위원회 상정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산강 죽산보의 해치와 존치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치열한데요.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갈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논란 이후 처음으로 나주시의회가 해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원 연결해서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8일 여야 교섭단체 세 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 두 특위위원장 가운데 한 자리를 자유한국당에게 내주고 그 선택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갖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측은 민주당이 밀실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면죄부를 줬다. 또 개혁 공조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아들의 이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는데요. 지난달 25일 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로 한 겁니다. 황 대표 발언의 문제점 그리고 민중당이 왜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민중당으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민중당 김성경 공동대표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 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현재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고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습니다. 안개가 끼는 곳을 지나실 때 전조등을 켜주면 다른 차량에게 자신의 차량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금화로 모아 아파트 사거리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방향 중간 지점에서 나무 가지치는 작업 중입니다. 필문대로 남광주 고가도로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남광주 고가도로 지난 지점 1, 2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정체 구간 살펴보면 하서로 우남 사거리에서 중해공원 3거리 방향으로 고속도로 진입 차량들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제로 풍암저수지에서 풍암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됩니다. 백운교차로의 각 방향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광주 광역자활센터에서 주월교차로 방향으로 지나는데 5분 소요되고요. 백운교차로에서 광주 양림 휴먼시야 2단지 방향으로 밀립니다. 이어지는 구간들도 정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95%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2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보가 설치된 4대강 유역에서는 해마다 녹조가 발생해서 이 녹차라떼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호 가운데서 3개는 철거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겠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그런데 영산강 죽산보호 해체 논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지금 밝혔는데요. 나주시 의회가 지금 입장을 밝힌 겁니다. 건의안을 발표한 나주시 의회 이재남 의원 연결해서 왜 지금 보호 해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산강 죽산보호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영산강은 2000년의 역사와 문화가 태생하는 곳입니다. 나주 평화를 적셔주는 생명의 온천이기도 하고요. 특히 죽산보는 항토법대가 오가는 물길로 나주배 생태 관광마을, 또 석간정, 또 나주 영산 테마파크, 영산나루마을 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통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죽산보 주변 250헥타르 농경지에 중요한 물 공급처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물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정부가 지금 16개 보호 중에서 5개에 대해서 해치와 상시 개방 방침을 발표를 했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죽산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부가 이 보호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발표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2월 22일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지 상태 개선과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을 이유로 금강, 세정보와 공주보, 그리고 우리 영산강 죽산보 등을 해체해야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질 상태 개선과 경제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과연 단 한 번의 모니터링의 결과가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또한 정부의 방안에는 지역민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네. 또 피해 발생에 대한 충분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해체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지금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도 내셨는데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인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네. 지역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부담들이 있지만 네. 시민을 대면하는 의원으로서 주민의 생존권이 우선이기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죽산보 해체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모니터링이 되어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죽산보 주변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나주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죽산보 주변 농지는 지금 250헥타에 이릅니다. 이 넓은 농지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과거에도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걱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현장에 답이 죄송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말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네. 물 부족한다 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네.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완벽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네.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가뭄에 대한 대책과 자료 수집, 지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후에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장도 나가보셨고 그러셨을 텐데 의원님 현장에 가서 보면은 농민들의 목소리가 좀 크게 저희들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 죽산보가 해체되면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지금 해체 반대하는 농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해치가 되면은 뭐 관광 자원들도 황포도배 뭐 이런 영산포구 운항 중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광 자원들 관광에 있어서도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나요? 예, 그렇죠.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수 부족하고 지역 관광의 침체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농사철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찌냐 하는 것이고, 네. 또 우리가 항상 농사꾼의 물 걱정을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농사에 있어서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이죠. 네. 자, 죽산보 주변에는 농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50헥타르 이릅니다. 네. 죽산보 해체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질까봐 농민들은 너무 우려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 두 번째는 지역 관광 침체입니다. 항토도폐 운행을 통해서 우리 영산포 주변 상권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복이 되었고요. 그런데 항토도폐 운행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열을 올리고 있는 이때에 네. 죽산보 해체 방안을 발표하면은 우리 지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면요, 의원님, 지금 이 예. 죽산보 해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이 예. 흐르지 않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게 그런 파괴된 생태계가 결국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이 환경 파괴의 원인인 죽산보 문제, 이 시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예, 맞습니다. 수질 생태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하자는 얘기에서 어떤 얘기든지 그 덮을 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해체가 아니라 죽산보를 유지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지역민도 살리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농사철을 제외하고는 상시 개방을 한다든가, 또 수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조류균이라든가 퇴적물, 이거를 잘 조정해가지고 비점 오염물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9월, 빠르면 9월쯤에 이 부분 지금 죽산보를 해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정부 결정들이 남아 있는데, 방금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은 이 지금 보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용수를 좀 그 담을 수 있는 그런 보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이 보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고 이 녹조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두 가지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의 입장도 전해 주시죠. 그럼 해체를 찬성하는 농민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해체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씀도 반대하는 사람 말씀도 충분히 들어보고 뭐가 맞는지 검토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농업용수가 부족한지 아니면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지 네. 조금 더 오랜 기간에 동안 두고 모니터링을 해보자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수천억을 들여서 설치한 보를 하루아침에 해체한다? 이게 섣불리 해체했다가 물이 부족하거나 수천억 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지역민의 피해를 막자는 일입니다. 네. 정부에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예. 좀 뭐 조사를 했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9월, 지금 9월에 이 상황에서 결정하는 건 좀 빠르다. 좀 더 신중하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시간을 좀 두고 이 문제를 좀 풀어가자라는 게 의원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주시 의회 이재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여야 교섭단체 이 3당이 모여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바꾸는데 합의한 데 대해서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금까지 맡고 있었던 분이 바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기 때문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살리고 또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을 버린 선택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그 비판의 이유, 그리고 이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정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수호입니다. 교섭단체 세 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좀 바꾸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된 겁니까? 부끄러운데요. 제가 알게 된 것도 6월 28일 오후 1시에 네. 합의서가 작성되고 발표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정의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네. 솔직히 그 6일간의 그 국회 문을 열어라라는 농성을 하면서까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한 사람의 부분으로서 더욱 착잡하고 이를 데 없는데요. 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관련 법안 상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모든 합의를 직접 해온 네. 당사자입니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번 합의가 3당 간에 이루어진 당일날까지 어떤 협의 요청이나 내용도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합의서가 나온 6월 28일 전에 각 당 원내대표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가장 그 중요한 개혁 과제인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서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8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좀 연연하지 말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 지금 네. 국회법 그대로 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당이. 네. 또한 패스트트랙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그 사당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주요 변동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당 간에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네네네. 누가 봐도 그건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근데 그것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거죠. 네. 정인영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인영. 죄송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전에 양해가 있었다. 정의당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의당에서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준 적이 일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인영 대표도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네. 실제로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두 당의 부분까지 생각까지는 구체적으로 갖고 가지 않았는데 그 협상장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꼬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정의당과는 일정 정도의 좀 공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를 놓고 네. 당사자들 간에 뭐 공감이다, 뭐 느낌을 그렇게 받았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립이 됐나요? 네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네. 정치적인 애들의 워딩을 하는 거죠. 저는 네. 그 자체도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그대로 좀 전해주셨는데 좀 막 그 상황에서 상황이 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자기의 어떤 미스나 실수를 인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합의를 자유한국당과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데 정의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문제가 이미 터진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저희들은 기가 막혀서 거기에 대한 강력하게 반발을 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네. 양해도 구한 적이 사후 양해도 없었어요. 네.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우선 다급한 것이 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추경의 예결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그것을 명단을 제출 안 하니까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달래고 호소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것조차도 이 자유한국당이 없이 의장의 의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의장이 선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과 국민을 위한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국회의 모습을 바꿔가야 되는데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려 있는 네. 정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궁지에 몰려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되살려주는 네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패스트 트랙의 산란한 과정까지 거치면서 이 지금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중심에 정의당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패스트 트랙의 기본적인 가치마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손상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위원장의 자리에 연연한 게 아니라 네네. 그 역할을 저희들이 작년 7월에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네. 상임위원장 언제 우리 진보정당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안을 받았습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를 네. 거부하고 정개특위위원장을 받은 것은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강단 있게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7부 내지는 9부 능선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개혁의 대상인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위원장의 자리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네네. 하는 것은 결국 패스트트랙 만약에 정치개혁특위위원장으로 한국당이 자리를 배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패스트트랙에 완전히 어려워진다. 네. 정치개혁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해하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난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네. 당신들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아직 답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와 문제가 이 선거제도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세력 간의 어떤 그 불편한 시각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거 아니냐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점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조가 거대 양당 구조로 깨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득권의 혹여 거기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개특위 안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그 후로 쭉 이것은 국민의 요구고 거스를 수 없는 정치 개혁이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회도 바뀌고 정치도 바뀐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이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거래의 대상으로 협상의 그 거래물로 삼는 것 자체가 개혁의 의지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도 있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맡는다라는 걸로 이 교섭단체 회의에서는 결정이 된 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어를 넣은 것 자체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중에 어째 너무 과했다. 네. 즉 교섭단체 1, 2위 당이 그 부분을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중에서 한 부분의 위원장씩을 나눠 갖는다. 네. 이것을 문구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좀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네네. 이런 이야기고요. 둘 중에 그럼 민주당이 먼저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사개특위를 할 건지 정개특위를 할 건지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개특위를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하면 이건 완전히 지금까지 그것은 보기에 뻔한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지금
결정하기 전에 명확히 하라. 거기에 네. 따라서 우리의 대응하는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네. 걸 지금 정의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 뭔가 결정을 잘못한 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면은 다시 말하면은 정개특위를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사개특위 사법개혁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많고요. 반대로 되면 또 정치개혁특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또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의미로서 합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거래 산물처럼 또 이해되면서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과 이 개혁의 어떤 부분들이 위축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던 가장 악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합의정신 협치 이야기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협치라는 단어가 지금 20대에 처음 하드처럼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그 협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해왔듯이 어떤 이 중요한 문제를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교섭단체 중심으로 물밑에서 네. 주고받기식의 이런 거 그러니까 몰라요 실제로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좋다 교섭단체끼리 협상을 하되 이렇게 협상되는 내용은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되면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이렇게 네. 구태의연하니 해서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고 네. 개혁의 네. 주체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꼬여있는 이 실타래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저는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된 것까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는 이런 경로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책임을 맡고 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와 목표와 그 방향을 먼저 발표하고요. 의총에서 그것을 관철시켜야겠죠. 네, 네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스펙이 없어도 취업에 성공했다는 그런 한 대학교에서의 강의 중 자랑이 빌미가 됐는데요. 민중당은 업무 방해 혐의로 황 대표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이 고발 사건을 지금 배당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 대표 발언 문제점과 검찰 고발 이유 직접 고발 당사자에게 듣겠습니다. 민중당 김성경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민중당 공동대표 김성경입니다. 네, 숙명여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고 지금 이게 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의 문제점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 발언의 문제점. 일단 스펙이 없이도 특별한 장점만 있으면 대기업 취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강연에서 말을 했는데요. 네. 사실 학점이 3.0도 안 되고 토익이 800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성적이면 정말 취업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 황교안 스펙이 작용된 건 아닌지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그 점이 분명히 해명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네. 사실 황교안 대표 발언은 바로 다음날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네. 아들의 졸업학점이 4.3 만점에 3.29, 토익은 925점이 넘었고 기타 자격증도 있었다고 이제 해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명에 대해서 비판이 지속되자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죠.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가 강연에서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것을 언급합니다. 네. 근데 SBS 취재 결과 그 수상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동시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취재 결과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거짓말과 의혹을 부추기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그 강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나만의 특별한 장점을 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지만 사실 황교안의 아들이기에 가능했던 건 아니냐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런 여러 문제점이 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고발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그 황교안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 먼저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아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입사 1년 만에 아들이 마케팅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검찰 수사 대응을 맡는 법무팀으로 인사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사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때문인 건데요. 네. 그 업무 방해죄가 사실 생소하실 텐데 그 위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자유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 행위를 말을 하는 건데요. 네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혐의로 이제 그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박해라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이 KT 지금 채용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먼저 채용 청탁 의혹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황교안 대표 아들이 2012년 1월에 KT 마케팅 팀으로 입사했는데요. 당시 황교안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이었습니다. 당시 KT 회장은 이석채 회장이었는데요. 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태평양의 고문을 지냈습니다. 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선후배 셈이죠. 황교안 대표가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시절인 2012년에는 이 태평양은 투지 이동통신망 폐지 가처분 소송 등에서 KT 법률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네. 그 당시 KT의 사회이사로 있던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태평양 고문이었습니다. 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KT 밀접한 관련성이 매우 이 공채 과정에서 의심이 되는 바 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아들이 87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 합격을 했는데 최종 당락을 가리는 2차 임원 면접에서 4명의 면접위원들로부터 올 A를 받았다는 점도 함께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 아들이 입사 당시 KT 내 2인자로 불렸던 정성복 윤리경영실 실장도 황교안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일 때 차장검사를 함께 일했다는 점도 의혹을 낳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사특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2013년 1월에 황교안의 아들은 입사 1년 만에 마케팅 팀에서 법무부 팀으로 이동합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되기 2달 전이죠. 그래서 당시 2013년 1월에 그 아들을 법무실로 이동시킨 인물은 당시 법무센터장이었던 남상봉 전무로서 현재는 부사장입니다. 네. 2001년 황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 부장으로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남 실장과 황 대표 아들은 또 연대 법학과 동문이기도 한데요. 네. 황 대표 아들이 법무실로 이동한 시점에서는 바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제주 세계 7대 자연공간 선정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점이기에 의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적인 네트워크와 또 일로 그렇죠. 굉장히 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 의혹을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신 거네요. 예, 고소를, 맞습니다. 고발 고소를.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이 청년들을 더 안타깝게 한숨 쉬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청년들한테 자신들의 아들의 이야기를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서 특별한 장점을 살리는 데 노력하라고 말한 황교안 대표의 말에 사실 청년들의 그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보좌관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도 무소불위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박근혜 시절 총리나 대통령 대행인 줄 착각하나 봅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채용 수사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고 고발한 단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는 아직까지 없으면서요. 그래서 논란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받들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요구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게 참 안타까운데 이 금수저 그다음에 또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자녀, 자식, 네. 그다음에 또 이 보좌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청년들의 허탈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워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 채용이라는 부분이 어려운 취업 관문들을 좀 공정하게 뚫지 못하고 백이나 그다음에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채용 비리 그런 문제들을 다시 근절시키고 기회가 공정하고 평등할 수 있도록 그 관련돼 있어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공정한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중당이 그 중심에 또 있을 생각이신가요? 예, 저희 민중당은 이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정당으로서 이런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중당 김성경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강진군 공무직 노조가 8시간 무기한 또 총파업 돌입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 공무직 노조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공무직 노조가 흔히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지난달 17일부터 이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달 24일부터 이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군청 앞에서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최하급 공무원인 9급 연봉을 조금 일반직 수준으로 이렇게 지급해달라. 그리고 호봉제로 전환했을 때 경력을 공무원 임용 시 이제 기간제 및 무기직 근무 기간을 100% 좀 인정해달라. 그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 인상해달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전환 시에 그런 어떤 것들 일했던 부분들을 인정해달라면 두 가지가 큰 이유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진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쪽의 입장들이 좀 첨예하게 틀리는데요. 먼저 이제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명서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동안의 이 협상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을 조금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맡고 있는데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강진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호봉제를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고 8곳에서는 퇴직급 적립 가산 제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만 유독 재정 자립도가 좀 약하고 예산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호봉제 도입을
하지 않고 있고 호봉제도 반토막짜리 호봉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경력제 인정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강진군 공무원이 전남도청으로 갈 때 그때도 경력을 50% 삭감하고 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제 임금제도 개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해왔는데도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돼서 이제 군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대화와 교섭배는 하겠지만 이게 안 된다면 노동조합에서는 더욱더 강도 높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조와 그다음에 군 측이 부딪히면 결국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쪽 분들은 아직 이제 파업 참여를 아직 다 되신 상태가 아니시고 또 다른 부분들에서는 지금 일반인 공무원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간 상태는 아닌데 군은 이번 파업에 대해서 이제 무노동 무임금으로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의견들이 팽팽한 상태여서 총파업이 당분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암군에서는 이 벼해충인 먹노린재가 또 극성이라고 하는데 피해가 굉장히 좀 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우려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먹노린재가 이제 그 친환경 농법이 요즘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재배 단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먹노린재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월동을 하는 해충으로서 이렇게 성충으로 활동하다가 6월 상순부터 이제 논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수학기까지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데 영암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및 조기재배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동 생존율을 체크를 해도 한 72% 정도가 나온다는 그 전남 농업기술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이제 예방하는 거 이제 방제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보니까 2, 3년 사이에서 친환경 단지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되고 있어서 친환경 재배 단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영암군이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영암군 입장, 그다음에 지금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군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지난 25일에 이제 현장 방문을 좀 했었는데요. 모판에서 이제 이렇게 먹노린재가 발견된 사례가 있고 최근에서 일모작논 위에 이모작 뒤늦게 심은 논에서도 꾸준하게 성충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조기 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제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먹노린재가 이제 뭐 한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 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해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충을 잡는 것보다 유충을 잡는 쪽 위주로 해가지고 적용약제를 충분히 뿌려주면서 항공 방제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기술센터 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의회 측에서 이 부분의 심각성들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암군에서도 이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2단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기온은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입니다. 햇볕에 30분 이상의 노출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 바깥 활동을 할 경우 물을 자주 마셔주어야 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사 국제미술의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사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 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 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다 현장감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MBC 홈페이지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 들어오셔서요. 참여하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그리고 기술 최상혁, 박성현,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프!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SJ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락 스키장, 이시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샵,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 저는 광주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 정봉기라고 합니다. 작년 전국체전 때 금메달 3개와 한국 신기록 2개 세웠습니다. 수영은 제 삶 그 자체죠. 수영장 물 안에 들어가면 조용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달리기 할 때 속도보다 물속에서 속도를 내는 게 더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박태환 선수와 마이크 펠프스, 그 선수처럼 그 나라를 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이름을 알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같은 수영 선수로서 순간이 정말 힘들고 많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이겨내서 대회 때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화이팅! 광주 MBC는 꿈의 물결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 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노무총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